네. 자, 조직 이론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직 이론이라는 게 조직이 사실은 행동도 하고 또 조직은 또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은 신생, 즉 성장도 하고 낳고 새롭고 성장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도 되고 사멸도 되고 소멸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거치는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거치고 있고 뭐 조직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조직 행동론과 크게 보면 조직 구조론, 조직 이론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직 행동론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조직이 실제로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이 행동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 조직이 행동한다 이런 얘기 생소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조직과 관련해서는 개인처럼 실제로 조직도 그렇게 이제 개발도 되고 성장도 되고 또 행동도 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그러니까 관련된 그 구성원들의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미시조직 행동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행동의 그 마이크로한 측면들을 밝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이론 쪽에서 그 경영관리, 특히 경영학 쪽에서 이제 많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정경영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조직이론들의 교육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전적 관리론, 특히 이제 그 과학적 관리, 관료제, 인간관계 이런 세 가지 측면을 고정 경영으로 놓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 경영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이제 그 네오, 즉 신 클래시칼, 네오 클래시칼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근대 경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계량 접근이라든지 행동과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이렇게 우리가 네오적인 관점에서 봤죠. 그 다음에 현대 경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현대 이론, 조직 이론하고 상통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 체크했고, 그 상황 적합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복잡계 이론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조직의 형태와 환경들 간에 그 얘기해서 이제 여기 보면 변화를 이쪽으로 갈수록 다이내믹하게 정적인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식과 정보의 그 유무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정보. 지식 정보가 이렇게 복잡하게 갈수록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동적인 것이 바로 네트워크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렇죠. 우리가 네트워크형. 과거에 이제 그 관료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그 뭐 기업가형이 이제 이 중간에 있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조직 이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공부를 해왔는데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조직 이론들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어떤 목표 추구를 하려고 그 개인들이 다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사회적 단위잖아요. 개인들이 모여서 구성한 사회적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 이 조직이론은 결국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산업사회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직이론이라는 것 그 자체가 조직의 현상과 관련된 상호관계,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방하고 진단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직 이론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직학. 그러면 조직학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조직 이론의 산출물이 조직학인 것이죠. 예. 우리가 이제 조직 이론 아까 뭐 얘기 드렸으니까 요거는 고전, 신고전, 현대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봤었어요. 예, 스캇이 이제 조직 이론들을 이제 분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인간이나 조직을 합리적 존재로 보냐, 자연적 존재로 보냐, 요거 기준을 해가지고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X축으로 놓고 조직에 대한 관점을 Y축으로 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두 가지로 X축, Y축으로 놓고 그 내부에는 합리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합리적 존재로 그거를 보고 있냐.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거를 좀 더 사회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요 상한들을 놓고 봤을 때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폐쇄, 합리적 고전 조직 이론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테일러라든지 베버라든지 페올 이런 그 고전적 조직 이론들을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인간과 조직에 대한 것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라보는. 그렇죠? 네. 일단 오픈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유형들은 톰슨이라든지 개방형이 있어요. 챈들러라든지 이런 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시각이 좀 더 강하게 폐쇄적으로 작동될 때는 이제 메이어라든지 셀즈닉이라든지 맥그리거라든지 이런 학자들이죠. 여러분들 맥그리거는 X이론, Y이론 낸 사람이에요. 메이어는 뭐 제도나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던 그런 학자고. 그래서 신고전에서 우리 메이어 교수 같은 경우가 이제 호선 실험 인과관계론을 뭐 얘기를 주창을 하죠. 그래서 메이어하고 그 동료 교수들 로젠베르가든지 이런 학자들 같이 이제 호선 실험을 해서 결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마취나 바이크나 생계 같은 경우, 생계는 이제 학습 조직에, 마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도주의자죠. 바이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자들은 이제 그 개방, 즉 사회적인 부분들의 조직 이론들을 주창을 해왔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쭉 그 정리를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고전적 조직 이론 뭐 다 배웠잖아요. 먼저 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과학적 관리법을 사용을 했더니 여기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쭉 돌아가고 한 사람이 많은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그림이에요. 그럼 뭐 페라리 공장 조립 라인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학적 관리법을 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전 조직이라고 그래서 뭐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오늘날도 이 과학적 관리론이 적용이 되고 있죠. 관료제 역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뭐 정부 관료제, 정부 조직도 다 관료제 형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고전 조직이지만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죠, 아직도.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제 그 권한의 형태에 대해서 특히 이제 authority, 그 권한이라는 게 권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파워하고는 약간 다르죠. 권위의 부분에서 트래디셔널한 것과 그 다음에 리가라는 거,
이거 이제 합법적 권위예요. 그다음에 카리스마틱한, 카리스마적인 그런 권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행정과정론에서는 이제 행정관리학파들이 이렇게 행정관리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페어리 기획조정 명령 조정 통제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군력하고 우리기 이 행정관리를 얘기를 할 때 포스트 코브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포스트 코브 이렇게 해서 7개로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포스트 코브 형태로 해서 조직의 합리화를 추구한 그러한 이제 행정 과정론이죠. 자, 이 고전 조직 이론들의 특성을 좀 보고 문제점, 뭐 당연히 이제 공부를 했었으니까 일단은 그 고전 조직 이론들은 이제 외부 환경하고 좀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상당히 그 체제로 얘기하면 클로즈된 그 시스템, 폐쇄 체제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조직기 환경과 영향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못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 구조에만 좀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 생산 활동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비공식적인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바로 네오, 그죠? 신 네오 클래시칼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고전이 나오는데, 이게 고전적 조직 이론처럼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한 그런 기계적 구조에 대한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피라미드형과 역피라미드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피라미드형은 이제 그 이제 클래시칼을 얘기를, 그 고전적인 그런 관료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역피라미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는 뭐 경영자, 서비스 관리직, 서비스 종업원 이런 형들이 역피라미드 형태로 또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이 역피라미드라는 건 점점 이제 그 수평화되어 간다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라키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유계적 것보다는 이제는 상당히 이제 그 수평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론은 이제 신고전의 그 핵심인데요. 인간들로 구성된 사회적 체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식 조직, 비공식 집단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공식 조직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로는. 그러기 때문에 좀 민주적인 지도성, 이것이 인간관계로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에 대한 만족감, 사기, 뭐 그런 어떤 동기 유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다는 거. 그런 것을 키워주는 것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됐다는 것이죠.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이 나오는데요. 뭐 욕구 계층이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행동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론화 운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메슬로우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 5단계 욕구라는 것이 아랫단계가 되면 그 다음 윗단계를, 그 다음 윗단계가 되면 또 윗단계를 이런 이 욕구들이 이렇게 유계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략적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의식주 해결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해지고 싶지, 잘 먹고, 그 다음에 어디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자고 뭐 이런 게 해결되면 이제 안전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사회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나를 좀 누가 좀 존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신분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위에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죠. 이제는 뭐 이제 문화생활도 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이러면서 뭐 소설도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면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겠죠. 자아실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슬로우의 이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브룸의 기대 이론도 역시 그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게 동기유발이 되는 것은 뭐 V는 이 동기유발이라고 하는 M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VI다. 이것의 함수예요. VI의 함수. 얘들 간의 관계다. 그래서 expectancy라고 하는 이가 여기서는 expectancy 기대감이죠. 기대. 뭐 인스트루멘탈리티가 I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V 밸런스죠. 가치, 유인가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애들이 노력과 업적 보상과 만족을 주면서 각각 기대와 수단성이 이 사이에 다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을 얻는 것이죠. 포트와 롤라의 이제 기대 이론은 이것도 이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노력, 업적, 보상, 만족 이런 부분에는 그 가치와 자질, 능력, 그다음에 보상 형평성에 대한 어떤 그 인지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이 된다 이거죠. 이거는 약간 그 기대 이론을 수정한 약간 보완한 그런 모형이에요. 다음으로 이제 공정성 이론인데요. 공정성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투입이 돼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내가 이렇게 해서 100원의 가치의 일을 했는데 1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100원하고 100원 하면은 뭐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보다 적으면은 이게 이제 형평성이 안 되는 거죠. 이 형평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정도에 따라 동기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요 이제 이 아웃풋과 인풋이라고 그래요. OI라고 하는 것은 OI. 이것은 그러니까 인풋 투입한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인과 ONI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IA와 ONI의 O와 I를 나눈 B가 같으면은 이거 공정하다고 그래요. 그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소 보상이 됐다. 뭐 크거나 작거나 뭐 이렇게 불공정한 거죠. 왜 이제 과대 보상을 해주고 이제 더 커졌다. A가 더 커졌다. 이건 이제 과대 보장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형평성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골 세팅 시어림. 이제 목표 골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가 어려웠냐? 지금 목표가 굉장히 어려웠어. 목표가 복잡했어. 구체적으로 좀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실제로 성과도 거기에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어요. 이게 목표 설정은.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이론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개인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목표가 설정한 목표가 사실은 내가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그것이 어떤 동기나 내가 어떤 동기가 생기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네. 직무특성 이론입니다. 예, 직무특성 이론은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직무라고 하죠. 잡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잡의 어떤 특성들이 있는데 그 일에는 그렇잖아요. 기술적 다양성도 있고 그 일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직무가 중요하다는 거, 임포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노미가 있고 피드백이 있죠. 예. 이런 그 직무의 특성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태, 뭐 이것을 책임감을 갖고 하냐, 의무를 갖고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수행 결과에 대한 지식들이 있고, 이런 것들 간에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직무 특성 이론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업원의 성장 욕구에 미치는 영향, 뭐에 관한 연구들, 뭐 보면은 이런 변수들이 심리 상태 성과하고 핵심 직무 차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이론에 입각해 있어요. OSU에, 그러니까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이제 OSU의 리더십에 보면 이게 행동주의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에 대한 그거를 이니시에이팅하는 구조 쪽에 봤을 때, 그 다음에 배려, 컨시더레이션이죠.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배려들과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예, 이렇게 낮은 구조와 높은 배려, 높은 구조와 낮은 배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럼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일까요? 당연히 높은 일 구조와 그 다음에 높은 배려죠. 다 이게 상위의 구조 높은 부분에 해당되는 높음의 구조 가고 배려도 높음에 해당되는 바로 이 지점이 이상적 리더들이 갖고 있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허쉬와 블렌차드는 또 공부를 했었고,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성숙도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예, 부하의 성숙도를 또 여기 밑으로 놓고,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놓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이고, 과업과 관계에 대해서, 예. 과업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양차로 두고 성숙도를 밑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이 성숙도를 이제 상황 변수로 이렇게 채택을 하는 이러한 연구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신고전 이론들이 이제 갖고 있는 신고전 네오 클래시컬한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든지 행동과학 지금까지 뭐 살펴봤던 이런 것들은 개방체제적인 그런 관점, 오픈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전 조직은 폐쇄 조직으로 이제 환경의 영향을 그만큼 무시한 거예요. 고전은. 그러나 신고전은 환경과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자, 이제 현대 조직 이론입니다. 뭐 현대 조직 이론 다 설명드렸었고요. 뭐 1950년대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학파들에서 70년대 비판 이론까지 나오면서 이제 현대 이론들이 나오는데 카오스라든지 시스템 이론이 기본 밑바탕이죠. 카오스라든지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이론이라든지 뭐 제도 이론이 여러 이제 이론들이 나오죠. 주요 학파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이론, 뭐 관리과학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과학, 행동과학도 여전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쳐오고 있어요. 뭐 행위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조직문화, 조직문화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현대에서 너무나 중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그 문화를 갖고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과, 조직의 효과성,
이런 것까지 달라지더라. 그래서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냐? 조직 구성원들이 그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전제는 어떤 것들이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가치와 신념,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테이큰 포 그란티드라고 그래요. 당연시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체제, 시스템이죠. 시스템. 뭐 너무 강조했으니까 뭐 IPP라고도 하고요. 투입 과정 산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면서 이런 그 체제죠. 체제 이론은 총체주의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죠. 총체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목표론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런 중요한 것들이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상황적인 이론이죠. 상황적도 이제 뭐 모든 상황들은 어떤 적합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적합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상황 변수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리더십을 구현하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신제도 뭐 제도주의 시각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뭐 경로 의존이다 또는 그 제도가 개인을 이렇게 컨스트레인트 하는 거 아무래도 제약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제도주의에서는 불확실성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사람들하고 잘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제도의 맥락을 강조하고 있고요. 제도가 결국은 개인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 그 다음에 제도가 만들어내는 그 조직 결과, 이런 것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 의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도 변화 과정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론이 있고요. 자원 의존 이론이 있고, 자원 의존 이론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원 의존은 환경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에서 환경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을 조직에 유리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원 의존은 결국은 환경하고의 상호관계를 보는 거예요. 영향관계를. 대리인 이론이죠. 이거는 이제 뭐 주인이 있으면은 뭐 교장이 있으면 뭐 대리인 누가 대리로 그것을 위임해 가지고 대리인이 수행해 주는 이게 이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대리인 이론과 연결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인 그런 대가, 기회비용 이런 것들이 다 대리인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계약관계로 보고 소유주하고 근로자 사이에 이렇게 해서 대리로 해서 일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대리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Principal and Agency Theory. 이것이 이제 대리인에 관련된 이론들이에요. 다음에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배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또 어디에서는 협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서로 다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협치보다는 이제 뭐 지배 구조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이제 주로 그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보려고 하면 네트워크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를 많이 살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거버넌스에는 이제 변수들을 좀 많이 포함시키려고 하는 그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들이 되고 있어요. 카오스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비선형적이고 역동적 체제, 그 불규칙한 부분들을 복잡성 있게 다뤄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이론들을 전부 종합을 해서 이제 평가해 보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보편적인 거, 최선의 조직 설계와 관리의 방법은 없다.
이러한 명제를 기초로 삼지만은 분석틀을 중범위하게 함으로써 적용 가능성을 높인 이제 이론들. 사실은 이거는 상황적합 이론이라고 누가 봐도 뻔한 답이죠. 1번이 답이죠. 이런 것으로서 이제 중범위 이론 쪽 부분들을 상황적합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 제도나 대리인, 과학적 관련 이거는 이제 뭐 이건 굉장히 클래시컬한 거고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현대 이론들이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직 이론을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리고 고전, 신고전 쭉 다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육 조직의 어떤 내의 어떤 그 집단 간의 어떤 특징들.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 큰 내에 또 집단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직 내 집단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